2022년 7월 5일 낮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13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7월 4일 월요일이었는데 어제 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한 것 같아요. 김진표 의원님이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1947년생이라고 하니까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분 같아요. 9876. 아마 우리 한국 나이로 76인 것 같은데, 이분이 국회의장이 되고, 이분이 내각제를 그래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이분이 그 내리 5선이더라고 보니까. 17대가 이제 2004년도에, 그때 당선되신 분들을 탄돌이라 그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그때 김기춘이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 이제 탄핵을 되진 않았지만은, 판결을 기다리고 그랬다고. 그때에 열린 우리당인가? 그때 엄청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왔거든요. 그때에 국회의원이 한 150명인가?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엄청 남았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당선된 것 같은데, 그때 정봉주 씨도 그때 17대에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내리 5선이니까 17, 18, 19, 20, 21 이렇게 5선인데, 지금 5선 의원으로서 김진표 씨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이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이 됐는데, 내각제를 이제 선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내가 그 많은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으로 내가 노영희를 잘 듣는데, 뭐 김우준이라든지 김현정 이야기도 내가 잘 들을 시간이 없어요. 딴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으로 보면은 이제 저녁에 오후 6시는 이제 미디어워치, 변희재 이제 그거는 내가 꼭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정치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다고. 욕심 같아서는 다 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평론가 중에서, 윤창중 씨라고 있어요.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 사람이 1956년생이 손석희하고, 윤창중 씨하고 내하고 이제 최순실, 최석원 이분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윤창중 씨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처음 초창기에 미국에 갔었을 때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부터 했잖아요. 13, 14, 15, 16, 17 이랬는데, 2013년도 봄에 취임하고 뭐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뭐 하여튼 인턴 여직원하고의 어떤
성 문제로 해가지고 이분이 중도 탈락됐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뭐 언론에 그냥 엄청 문매를 맞았죠. 뭐 언론에 어떤 폭탄을 맞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전에 누구냐니까 변양균이하고 신정아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변양균이하고 신정아 그 문제를 해가지고 상황실장이지 변양균이 그하고 이제 신정아 그 동국대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도 학력에 좀 허위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컸어요. 그때 그 2007년도에 온 여름 내내 신정아하고 변양균이 이야기로 도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정아 허위 학력 문제를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공무원들 허위 학력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내가 알고 있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그 발각돼가지고 옷을 벗은 사람이 있다고. 신정아 이제 허위 학력 문제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듯이 이제 윤창중 씨 이분도 신정아 변양균 사건 때처럼 언론에 엄청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래 맞아가지고 한동안 이 사람이 쭉 뜸하게 있다가 요즘에 이제 뭐 한번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책도 써내고 요즘에 이제 자기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해요. 얼마 21대 총선에 그 대구에서 출마했는데 2020년 말이에요.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했는데 아마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은 안 됐죠. 하여튼 그런 딴 게 아니고 그 윤창중 씨가 하는 말이 뭐 어제부터 내가 이제 윤창중 씨 그 강의를 내가 좀 들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들었어요. 거기 이제 우종창 씨라고 지금 이제 위대한 침묵을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종창 씨라고. 이분하고 이제 그 윤창중 씨하고 대담하는 것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들었는데 아마 다큐멘터리 그 영화는 그 완전 뭐 실제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이제 취합을 해서 만든 영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종창 씨가 또 새로운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그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이제 그 실제 영화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안 나오는 것을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년 1, 2월 달쯤 되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마 대박을 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좀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제 그 우종창 씨하고 윤창중 그 씨하고 우종창 씨도 나이가 내하고 거의 비슷한가 아마 한 살 많은가 적은가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검색을 아직 못했어. 내보다 한 살 적거나 많거나 한 살 안 그러면 동갑은 아니고 그랬는데 우종창 씨가 이제 그 영화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내년에 나오니까 그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종창 씨하고 윤창중 씨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그 윤창중 씨가 그 상당히 저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초대 대변인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초대 대변인으로 이제 발탁을 했고 이분이 한 41년간 이렇게 언론계에서 종사하시던 분이니까 촉이 좀 있어요. 이제 좀 느끼는 감이 좀 빠르더라고 보니까. 그래 가만 보니까 내가 변희재 씨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촉이 좀 뛰어나신 분이고, 윤창중 씨도 촉이 좀 이렇게 좀 뛰어나더라고. 느끼는 감정이 좀 뛰어나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들었는데, 그 뭐냐니까 변희재 씨는 올 10월 달에 지금 7월 오늘이 5일이니까 7, 8, 9, 10이면 넉 달이라고. 넉 달 뒤에 이제 쉽게 말해서 끄집어 내린다. 윤석열 정부를 끄집어 내린다. 자기가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끄집어 내리는데 이제 앞장을 선다는 거지. 그래
앞장서가지고 발언만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국민들이 이제 그 집에 내린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이제 날짜로 넉 달이면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창중 씨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1시간 40분 이야기 하더라고. 상당히 길어요. 긴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합니까? 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번 여름을 못 지난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여름 해봐야 여름은 8월달 되면 끝난다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소서고 대서 그 다음에 입추가 8월 며칠이야? 8월 7일이 입추라고. 가을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추 다음에 처서인데 처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을이 든다고. 그러면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정보가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한 2달밖에 못 간다 이 말이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4개월보다 빠른 것이 이래 또 있구나 이 생각이 있어서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뒀는데, 그리고 올 여름은 안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꼭 이번 여름에 윤석열 정부가 내려앉는다 그거는 아니고, 그만큼 빨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퇴출된다는 것을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도 국가정보원장을 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했고, 윤창중 씨 표현대로 말하면은 살아있는 악마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 박지원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국가정보원장을 하셨던 분을 가지고 윤창중 씨는 살아있는 악마라 그러는데, 또 이제 저기 이봉규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능구렁이라 그랬다고. 정치구단 능구렁이 그 박지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 박지원 씨도 나름대로 나는 모든 사람의 좋은 점을 택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슨 좀 취할 것은 내가 다 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김어준 씨하고 서울교통방송에 있는 김어준 씨하고 국가정보원장 했던 박지원 이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 해가지고 이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해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건데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지지율이 이제 기자가 물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그 데드 크로스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났거든요.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세력이 찬성하시는 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제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반대는 이제 골든 크로스고. 그런데 이제 지금 100명이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반이면은 50명 아닙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49명,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51명 이래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그래 데드 크로스가 지난 상태에서 지지율이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끝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지지율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그런데 신경 안 쓴다 그렇게 하더라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지원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의항 속에 금붕어가 있는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의항 속에 물이 자꾸 빠진다는 것과 같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의항 속에 물이 있어야 고기가 살잖아요. 그런데 물이 줄줄줄줄줄 새고 나중에 물이 없어지게 되면 의항 속에 고기는 죽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몰라 신인님이 정치를 하면은 지지율에 신경 안 쓰고 하겠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신인은 아니잖아. 그리고 뭐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뭐 1천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먼지도 아니고 티끌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신인도 아닌데 나는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보고 되는가?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항 속에 물이 줄줄 빠지면은 결국 건붕어는 물이 없어서 죽는다. 그 표현이 멋있더라고. 그런 말이 좀 있어요. 시간이 뭐 50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그 13번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이고 횟수는 13번째예요. 그러니까 1, 2, 3이 이제 1대, 2대, 3대가 이승만이고 5, 6, 7, 8, 9가 5대에 걸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이승만은 3번, 박정희 대통령은 5번 이렇게 되니까 1대, 2대, 3대는 이승만, 4대는 윤보선, 5, 6, 7, 8, 9는 박정희,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13번째에 해당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이 1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번이 이승만이고 12번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12명 자기 선배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선배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2022년 5월 9일날, 5월 10일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5년 더 하면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12명의 자기 선배 대통령이 있잖아.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기를 모두가 다 채웠느냐 하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약 한 40%는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왔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중간에서 자기가 하야를 해버렸다고. 4.19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도 이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만두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장면 수상도 장면 내각 수반이죠. 이분도 5.16 혁명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장면은 뺀다 하더라도 이승만은 자기가 분명히 그래. 하다가 중간에 내려갔다고. 윤보선도 그렇다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임기가 엄청 남았는데 이제 부대 대통령을 유신헌법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했었을 때 유신헌법 시절에 대통령 임기가 6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2년도에 이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때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 임기가 새로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3, 4, 5, 6, 7, 8 아마 6년 임기가 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78년도에 다시 이제 부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고. 9, 10, 1, 9, 10, 1, 2, 3, 4. 2004년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그 11.6 사태로 인해가지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손에 이제 그 피격당해가지고 서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임기를 못 채웠어요. 최규하 대통령도 임기가 6년이었다고. 그런데 뭐 1년도 못 했잖아요. 1년도 못 하고 중간에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유언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좀 내려오라. 뭐 전두환 신군부 측에서 말이지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죠 그분이. 그분을 보내가지고 좀 설득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자기가 자의반 뭐 타의로 이제 중간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뭐 임기가 한 4년도 못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3년 조금 더 했지. 4년은 못 채웠어요, 임기를.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서 내려오고. 이와 같이
그 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박근혜 같으면은 5사람이 12명 중에서 7사람은 임기를 채웠고 5사람은 임기를 못 채우고 나왔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임기를 채울 건가, 채우지 못할 건가? 그럼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임기를 채우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뭐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 임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다음 차기 대통령은 뭐 이건 틀림없이 허경영 대통령님이에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면 나는 신경도 안 써요. 신경을 안 씁니다. 5년짜리 현 대통령 아이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5년짜리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래 있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나름대로 훌륭한 점은 있죠. 하지만 내가 걸어온 길하고는 이 사람들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정치에도 관심도 없었고 내 이야기는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 이야기를 너무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내 어릴 때 15, 17, 16 이때부터 품은 뜻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은 내 어릴 때 보면은 다락이라고 있다. 지금도 다락방이 그대로 있는데 그 다락에 보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보시던 책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분은 좀 드물었어요. 그렇지만은 대학을 다니셨어요. 동아대학교 다니셨는데 이제 원래 그 보성 전문학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거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은 엄청 옛날 집입니다. 막 풍습이 안동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옛날 그런 풍습이 꽉 절어 있는 집이에요. 그때 제 이제 정조부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내려오셨다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는 막 3년상을 집에서 모시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197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상석을 집에 모시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배를 올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초하루하고 보름 되면은 그 상석을 좀 크게 했다고 떡을 많이 하고 뭐 음식도 많이 올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크게 지냈다고. 그걸 1년 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약 한 1년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안동 풍습에 이렇게 옛날 사람이냐고. 옛날 사람이. 요즘은 그리 안 하죠. 요즘은 막 좀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내가 한 1년 상석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고려대학을 이제 못 다니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초상 치는데 일이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동아대학을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데 야간을 다니셨다고. 낮으로는 이제 그 직장에 다니시고. 그때 보시던 책이 있었다고. 책이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내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철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어릴 때부터 봤다고. 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철학개론 그 책은 좀 없어져 버렸어요.
서문에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스 이스트 다슬레벤, 독일 말로 하면 그렇고, 인간은 또 무엇인가? 바스 이스트 데르만, 인간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대명제다. 그런 그 기술이 아직도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철학계통의 인생의 의미, 여기에 내가 관심에 초점을 그런 게 맞춰 나갔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내가 김영석 교수님도 만나고, 또한 이제 그 고영보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16, 17 이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뼈저리게 그걸 탐구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의 길을 하게 되고, 종교에 이제 침참을 한다고. 기독교의 길 하는데 이무당 씨라고 있어요. 이무당 씨나 내가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고영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지. 나는 양쪽 다 이렇게 다 받아들여요. 하여튼 그럴 때부터 해가지고 인간 사후의 문제가 중요하다. 사람 100년 살아봐야 36,500일이거든요. 그 속에서 뭐 잘 살건 못 살건 뭐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뭐 이 현실 세계의 어려운 점 이것도 고치는 거는 좋지만은 그보다는 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사후 세계라고.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왜냐니까 기독교 교리가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니까 여기서 한 100년 살 때에 자기가 장관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대재벌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근데 참 그 영혼이 아주 좋은 데로 가느냐 아주 나쁜 데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당시는 기독교를 하나 신앙할 때 하나 이거 신앙적인 단계로서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사후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불교의 세계도 이렇게 침참하게 되고, 기독교의 완전히 극한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고, 기독교의 문제를 그러다 보면 이제 불교의 세계와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세계 종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강정산,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최수훈 대신사,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가 뭐냐고, 정력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거든. 그게 뭐냐고, 한 분이 온다는 거거든 말이야.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한 분이 와서 이 세상이 완전히 사람으로 말하면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나는 한평생 그런 것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운명에,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받고 태어난,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국가혁명당에 이렇게 우리 당원님들은 다 똑같지만은 나도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단 말이야. 운명. 1000만 명 내외, 백궁에 갈 사람들 1000만 명 내외는 그렇다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될 이런 분이라고. 그래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럼 허경영 총재인 것은 반드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정권을 잡아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고.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또 남북을 최종적으로 통일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천국 성경세계, 지상성경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빨래를 해놨는데 비가 올 것 같네. 요즘에는 이제 일기예보를 아주
많이 봅니다. 왜냐니까 비가 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가느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이번에는 반드시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래 내가 그 7월 3일 날 일요일 날 우리 김해에서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또 진례 영성센터 이제 이건 단장 하는 영성센터 우리 회원님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한마디 했는데 그때도 내가 이 말은 내가 자주 했거든요. 요즘 내가 최근에 이 말을 자주 해요. 뭐냐 하면은 아이고 요즘 거미가 많아가지고 내 참 아이고 이 거미줄이 요즘 한창 뜁니다. 나 이기는 안 오겠네. 내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6월 22일이니까 한 보름 됐네요. 그때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수여식에 가셔가지고 호암교수회관 거기에 이제 문화홀에 가셔가지고 대학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22대 총선에 출마를 하실 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의 답변으로서 이제 차기 대통령 출마를 할 때는 제3당으로서는 출마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3당이 이때까지 참 많이 있었다고.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성공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1당 아니면 2당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주 공인으로서 공인된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당 쪽에는 전라도다 경상도다 구별하는 건 안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민주당보다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는 구청장 한 사람도 민주당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의힘당에서 다 됐어요. 아마 시의원, 구의원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부산,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여기는 국민의힘당이고 한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경상남도 진주 지수마을에서 한 14년간을 이렇게 보내셨고 또 아버님, 어머님 또 고향이 진주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당에서 같지 않느냐 이거는 내 개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분이 만 83세고 우리 한국 나이로는 84세고 그래요. 1939년생이신데 이분이 하늘궁에 왔다는 거 나는 이것을 아주 크게 보거든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궁에 많은 분들이 하루에 또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각계각층에서 다 찾아오시니까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비중이 있는 분들도 없고 비중이 없는 분들 비중이 있다 없다 이래서 좀 미안하지만은 인지도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도 없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보시고 그렇게 하죠. 하는데 박찬종 씨가 하늘궁을 찾아오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또 아주 봉사를 한 40년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이제 은혜 받은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대단히 그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길이 남을 그런 하나의 그 장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박찬종님은 요거는 내가 어제 아래 그 7월 3일날 우리 저 김해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영성센터 회원님들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박찬종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진짜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박찬종님은 그 국민의힘 그 전신인 이제 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옛날에 그 민자당, 옛날로 말하면은 그 정의당, 전두환 시절은 정의당, 그 이전에는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그 공화당하고 그 뿌리가 같잖아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죠. 보수의 물로로서의 큰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국내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를 하면은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요.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공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윤창중 씨는 뭐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올 여름이 갈 때쯤 되면은 내려앉는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는 올 10월 달에 이제 뭐 10월 말 11월 달 이때 이제 내려앉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상체제로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뽑을 때는 국민 투표로서 이제 뽑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할 사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사람 놓으라 할 때는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거기 갈 수가 있다고. 아마 가시겠느냐고.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죠. 거기에 가게 돼서 이제 내부 경선을 하는 그 중간에서 박찬종 씨의 이제 그런 한마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그리고 박찬종 씨하고 이제 색깔이 같으신 분, 그냥 거의 레벨이 같으신 분, 사이클이 같으신 분이 뭐냐니까 장기표 씨, 또 이재호 씨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장기표 씨, 이재호 씨가 이미 허경영 총재님께서 40대 때, 그러니까 이재호 씨하고 장기표 씨는 1945년생, 장기표 씨는 1945년생이고, 이재호 씨도 아마 1946년생인가 그래요. 그 허경영 총재님보다 나이가 장기표 씨는 4살 많고, 이재호 씨는 3살 정도 많고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 민중당을 만들었다고. 민중당 만들었을 때 하나 같은 멤버다, 동지다 말이야. 그래서 박찬종 씨가 자꾸 동지라 그러더라고. 알아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이재호 씨는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으로서 이분도 파워가 좋아요. 파워가 있어요, 이분이 그 매불쇼에 그 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매불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정욱하고 최영진이 하고 이제 하는 쇼인데, 그 쇼인데 그게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구독자 수가 많고 그것도 굉장히 그 타급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방송입니다. 거기에 고정 출연해서 하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가 됐을 때에 이재호 씨는 아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런 좋은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표 씨도 엄청 또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장기표 씨도 고든 사람이거든. 단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한평생을 말이지 사후세계,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 길을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 하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좀 금이지만은, 그러나 장기표 씨는 아주 올바르게 곱게 사신 분이라고. 이런 분들이 지금 크게 이제 그
도와준다고나 할까? 안 그러면 크게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먼저 후보가 될 때에 후보 경선을 할 때 그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이 될 때까지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게 9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한 30몇 년 뒤에 일어날 것을 초석으로 깔아놓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1990년대 초반이니까 민중당 만들고 이랬을 때에 이재호 씨, 장대표 씨, 허경영 총재님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었죠. 그분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분의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 크게 도와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당 최종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이제 뭐 지금 오세훈이라든지 뭐 지금 오세훈이하고 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금 뭐 공동 1위를 해갖고 차기 대통령 오늘 그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차기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윤창중 씨가 하는 말이. 네, 그랬는데 차기에 이제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뭐 또 이제 뭐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 또 뭐 최재형이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경선하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다 국민들이 보지 않겠어요. 볼 때에 허경영 총장께서 당당하게 이제 참 말씀을 하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기절할 거예요. 이야,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분이 정말 나타났구나. 이래가지고 까무러칠 거예요. 아마 졸도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졸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오줌도 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과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래 멀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인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관타나모에는 너무 많이 수용돼 가지고 한 100만 명을 이렇게 잡아넣는다 이 말이지. 인류의 공적들을 100만 명 미국 사람도 있고 거기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직 한국에는 아직 취재를 안 했다고. 그런데 이거 관타나모가 넘치 나가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짓고 있고 또 뭐 여러 군데 이제 그런 수용소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있고 심지어는 선상에도 있다고. 선상. 바다 위에 배 위에 이제 바다 위에 그 배를 떼어 가지고 그 배 위에다가 쉽게 말해서 까막소. 김영삼 대통령 말로 그러면 까막소, 깜빵, 교도소를 지어 가지고 인류의 공적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거의 다 잡아넣었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러는 걸 보면은 때가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김용민 씨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사 고시 취임해가지고 합격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정부를 내려앉혀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게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요. 국민들이 다 죽는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퇴출돼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퇴출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막 대통령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뽑는 그 과정이 또 한두 달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정말 21대 대통령,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이 영화보다 더 100만 배, 1000만 배 재밌는 것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그 정치평론가들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뺑아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참새도 안 되고 독수리 정도가 돼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아는데 아직 윤창중이나 뭐 변희재 씨나 다 이제 뺑아리들이죠. 아침에 김어준 씨나 김현정이나 뭐
저 안동 사람 그 이동형이라고 있다고. 작가 이동형 씨 이런 사람들도 내가 보면은 다 땡아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은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안 좋고 그래요.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한테 가셔가지고 축복을 직접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까, 몇만 가지, 몇백만 가지가 다 좋아지게 되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일일이 해주고 있죠. 믿기가 힘들잖아요. 축복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후쿠시마의 앞에 있는 그 오염 문제가, 세슘 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앞에 있는 그 고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 옥돔인가? 그 고기가 이제 오염된 걸 막 보여주더라고. 아래 그 한 3, 4일 전에 KBS에서 보여주던데, 기형 고기더라고. 지금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결하여 나갈 때쯤 되면은, 뭐 예수도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살렸고, 엄청 많은 그런 기적을 행했었는데, 뭐 신인님께서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죠. 이제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참 신인님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때 되면은 이제 축복을 일일이는 못하고 한 자리에서 한 5,000명이 있는 데서 말씀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주고 아마 그럴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돼가지고 축복을 받으면은 일일이는 못 받고, 지금을 축복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못하지만은 일일이 축복을 해준다. 이제 아침에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 저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그동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많은 오해와 어려움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위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뭐 직장 동료로부터, 뭐 선후배로부터 다 이제 그 포항된 사람을 이제 따라가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도 그래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최규하는 한 8개월 만에 내려왔으니까, 지금 뭐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면 여름이 올여름 가기 전에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 달에 10% 떨어진다 그러니까 30% 이하 되면 식물 대통령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지지율 떨어지는데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윤석열은 그 신인이 아니다 말이야. 신인의 1조 억조경 해자랑 구간정제급 항하라 불무 1무분의 1도 안 된다고.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능력이 아주 그 피덩어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신인 같으면 지지율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도 그 말 하더라고. 지지율에 신경 써라. 안 쓰면은 어항 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고기는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최규하는 한 8개월까지 갔는데, 이분은 8개월을 갈지 10개월을 갈지 그게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